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인명피해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든 히틀러는 현대사회에서 악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실제로도 그랬죠. 그런데 당시 우수한 교육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문명국 중 하나였고,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했으며 교육과 과학, 학문의 발전 속에서 당시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독일과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히틀러라는 인물을 선택했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나치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영국,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사이에서 독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오늘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당시 독일의 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 상황과 현재의 우리는 얼마나 유사한지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조약 등에서 프랑스는 독일 제국의 후신인 바이마르 공화국에 거액의 배상금과 자국 및 벨기에에 석탄 무상 공급을 요구합니다. 채탄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던 독일은 요구의 절반도 공급할 수 없었고, 이에 1923년 프랑스와 벨기에는 독일의 루르 지방을 2년간 점령하는데, 당시 루르는 독일 석탄 생산의 73%, 철강은 83%가 생산되는 경제의 중심지였죠. 1925년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되고 국제연맹에도 가입하며 독일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했지만, 그러던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일주일 손실액만 300억 달러로 미 연방정부 연간 예산의 10배에 달했던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전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심각한 불안과 실업률의 급증에 대응할 수 없는 독일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고 국가 긴급권인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정치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사회 불안이나 의회 정치의 혼란의 원인은 베르사유 조약, 바이마르 공화정, 유대인, 볼셰비즘이라 주장하며,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민족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공황에 고통받던 독일인에게 한 줄기 빛의 형상으로 나치당이 등장합니다. 1920년 6월 독일 연방선거에는 오토 웰스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103석으로 기존 의석의 62석을 잃고 22%였는데 10%를 넘는 당만 5개인 약한 정부가 구성됩니다. 한편 미넨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단체로 1919년 1월 독일 노동자당이 창단되며 1년 후 히틀러가 합류하며 당세가 커집니다. 1918년 독일의 여성들이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유권자는 갑자기 2배가 되고 투표 성향도 대전환에 놓입니다. 32세 평균 연령의 젊은 남녀 노동자 당원들의 헌금이 몰렸고, 기존 정당에 비해 젊은 층이 많이 지지했고, 세대 간 대립으로 당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노동자와 대중들을 마르크스주의적 사고에서 해방시켜 독일적 사회주의로 이끄는 노동자당을 표명하며, 노동자들을 독일 국민으로 느끼고 단결하는 요인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바이에른과 미넨은 독일에서 독립하려는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히틀러의 주장은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공산주의와 히틀러의 노동자 사회주의는 민족을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었는데, 공산주의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했고 계급의 타파와 평등한 소련 같은 나라를, 나치는 국민과 공동체를 강조해 민족 중심의 국가 주도의 경제를 강조했죠.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3인당 정권과 결탁한 유태인 자본주의 때문이라 선전하면서도 사유재산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1922년 1월에는 나치 당원이 6,000명이 넘었고, 8월에는 하켄크로이츠 단기가 공공장소에서 사용됩니다. 11월부터는 프로이센, 작센, 트링겐주 등에서 나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기존 정당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나 경기 침체로 극우와 극자, 급진파들은 날개를 달았고, 우익적이었던 바이에른 주정부는 둘 중 차악인 나치의 손을 들게 되죠. 1923년 9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구스타프 폰 카를 주도의 반베를린이었던 바이에른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며, 히틀러는 카르를 가택연금하고 주정부를 점거했고, 독일 투쟁연맹은 오데온 광장에서 3,000명이 시위했지만 진압되며 히틀러는 체포되고 란츠베르크 감옥에 감금되며, 당은 일시 해산되지만 오히려 당은 유명세를 탔고 1924년 선거에서는 14석을 얻습니다. 1927년 경제 호황으로 나치당은 지지도가 떨어지며 19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491석 중 12명이 당선됩니다.
세계 대공황 시절이던 1930년 브루닝 내각은 나치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정당복 착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다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서민층과 몰락한 중산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193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치당이 107석으로 득표율 18%로 제2당이 되었고 에른스트 테일만의 공산당도 득표율 13% 77석을 획득하면서 독일 정치는 극단에 치닫게 되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24.5%에 불과했습니다. 1931년 들어 발령된 긴급명령의 수가 국회 채택을 웃돌고 협치는 실종됩니다. 1932년에는 긴급명령을 남발하여 의회 안에서의 입법은 불과 5건에 그쳤고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는 대중들이 의회제 민주주의에 실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이미 히틀러의 전권위임법 이전부터 독일 내에 반의회주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32년 5월 브루닝 내각은 실업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에 의해 대통령 프로이센의 대지주와 대립했고 대통령이 추가적인 정령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각은 총사퇴했고 1932년 7월 선거에서 국민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제1당이 되었습니다. 무려 230석으로 37.3%의 지지율을 받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크루트 폰 슐라이어는 보수파인 중앙당 파펜 내각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총리 취임과 정권 위임법을 요구하며 타협은 되지 않았고 돌격대들은 차라리 무력 시위를 하자고 당내 압박을 했으며 히틀러와 백석의 공산당은 연합하여 파펜 내각 불신임에 투표하면서 4개월 만인 11월에 다시 선거를 하지만 오히려 역풍으로 지난 선거보다 득표율은 감소해 33.1%, 의석은 196석으로 나치당은 쪼그라든 1당이 됩니다. 반대로 공산당은 100석으로 제3당이 됩니다. 3인당 당수였던 벨스는 히틀러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슬로건이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121석으로 공산당에게 의석을 내어준 꼴이 되고 총리인 파펜은 사직하고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에 임명됐지만 나치당은 괴링, 플릭 외에 나머지 내각 구성이 파펜 부총리에 의해 독일 국가인민당, 철투단, 귀족들로 구성되며 히틀러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고 히틀러 정권은 국민인민당과 연립해도 과반수가 안되고 언제든지 이전 대통령 내각하처럼 내각 불신임이 될 수 있었기에 강한 정권을 원했던 히틀러는 결국 2월 국회를 해산하고 이후 4년간 안정적인 정권 위임을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이때 선전 지도자인 요제프 게벨스가 전국 선거에 등장합니다. 이 선거부터 라디오는 나치당의 유력한 선전 매체가 됩니다. 괴벨스는 라디오 담당자와 함께 히틀러의 목소리를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하여 음성의 부드러움과 깊이를 더하거나 명료하게 들리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나치당의 슬로건인 볼셰비즘과 싸우라와 국민에게 빵과 일자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눈길을 끄는 광고 포스터와 돌격대의 퍼레이드, 당기나 현수막 같은 심볼 제작, 비행기를 이용한 수백만 장의 전단지 살포, 스피커가 부착된 유세 차량 등 다양한 선거 기법이 이때 처음 나타납니다. 2월 4일에는 히틀러는 슐라이어 총리 내각하에 집회와 신문을 제한했고 정당에 대한 기부를 금지하는 등 독일 민족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을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발령시켜 야당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선거 기간 중인 2월 27일에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요청하고 공산주의 폭동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독일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독일 민족에 대한 배신과 반역적 책동에 대한 대통령령의 두 가지 긴급명령을 포고시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산당원, 사회민주당원 4,000명이 체포되고 공산당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공산당은 3인당의 파시스트의 공격에 대항하는 행동의 통일전선을 제안했지만 공산당이 여전히 사회 파시즘론에 근거하여 3인당 비난을 멈추지 않는 이중적 태도여서 3인당은 거절했고 중앙당의 경우 인민당과는 사이가 나빴지만 나치당과는 연계했고 연립정당인 국가인민당은 히틀러의 사회주의적 개혁에 대해 경고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에 반대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나치당이었습니다. 후에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지만 이미 선거는 끝났고 기회는 사라졌죠.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투표로 파시즘과 싸운다는 어필로 선거에 임하지만 사회당 집회는 나치당 돌격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회방 놓고 경찰관이 임석하는 중에 반국가적 연설을 하면 즉시 제재를 받는데 3인당은 이러한 나치당에 의한 괴롭힘이나 탄압 조치를 애써 경시한 것은 그들의 대상이 공산당이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1933년 3월 5일 독일 국회 선거 결과 나치는 43.9%의 득표와 288의석으로 196석에서 92석을 늘렸고, 나치와 연립을 맺는 국가인민당은 52석을 획득해 과반수를 넘었으며,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치당의 투표에 88.8%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합니다. 당시 히틀러는 국민 총리라는 별명으로 나치당보다 히틀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오토벨스의 사회민주당은 121석, 공산당은 100석에서 81석으로 줄었고, 루트비히 카스의 중앙당은 74석, 하인리 헤르트의 바이에른 인민당은 18석이었는데 선거 후 나치는 독일 공산당을 강제 해체시켰고, 나치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여 독일 내 극자가 이렇게 제거됩니다. 3월 21일 국회 개회식은 포츠담의 프리드리 대왕의 묘소가 있는 위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참석 아래 요제프 게벨스의 연출에 의한 웅장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바이마르 공화정 하에 독일국에서 1933년 3월 23일에 민족 및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서 아돌프 히틀러 총리가 이끄는 나치 정부는 바이마르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무제한 입법권을 투표에 붙였고, 찬성 444표, 반대 94표로 독재체제를 구축합니다. 국회 개회는 임시국회 의사당이었던 크롤 오페라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7월에는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고, 7월 14일에는 정당 신설 금지령이 제정되어 나치 외의 모든 정당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11월 선거는 나치당만의 선거를 치르는데, 이 국회의 선거일과 같은 날에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도 실시되어 95.1%나 되는 찬성 지지를 받았지만, 투표 내용 자체도 감시 대상이었으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의회 선거 결과 661석 전원이 나치당이 당선되었고, 이렇게 독일 민주주의에 의해 일당 독재는 시작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또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1936년, 1938년 선거 또한 결과가 정해져 있었으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우수한 학벌과 놀라운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산업화, 공업화, 첨단과학 등의 발전 속에 독일 국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히틀러라는 인물을 선택하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 나치가 등장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여전히 겉모습만 다를 뿐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 히틀러를 지지한 당시 독일의 광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